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악재에도 나스닥이 버티는 이유, 이거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엄청 많죠. 그리고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주가는 안 떨어지죠.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안 떨어지고 버티고 오르고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악재를 들으시고 하락 배팅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답답하시죠? 주가는 계속 오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악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나스닥이나 코스피가 버티고 오르는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악재에도 나스닥이 버티는 이유, 과거 리먼 시기와 같다. 지금 악재에도 나스닥이 버티는 거가 사실 리먼 시기에도 똑같았거든요. 과거 리먼 시기와 같으면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리먼 때도 계속 하락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뱅크런, 유가 상승, 어제 발표된 심지어 ISM의 제조업 지수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최근 주식시장에 악재가 넘쳐나요. 근데 주가는 횡보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하락 주장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엄청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악재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연히 많아지죠. 악재가 많으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락 주장하시는 그분들 말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시장이 왜 하락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과거 리먼 때와 관련지어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락 주장하시는 분들 좀 쉴드 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어찌됐건 사건의 시작은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실 주식시장은 3월 13일 실리콘밸리 파산으로 무너졌어야지 정상이에요. 아마 역사에는 3월 13일 실리콘밸리 게이트 이렇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직 위기가 지나간 거는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죠. 어찌됐건 13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 그리고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은 미 재무부와 연준의 긴급 금융 구제로 인해 지금은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거를 의식도 안 해요. 지나간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단 일주일 만에 확대되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은행 파산 후 상승 랠리도 리먼 때와 동일하다. 여러분 지금 상승 랠리 리먼 때랑 굉장히 동일해요. 리먼 때도 악재 터지고 나서 바로 하락했던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은행 파산 이후 상승 랠리가 이어진 것 또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와 동일하죠.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는 2008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차트인데 미국에서 2008년 3월 베어 스턴스 구제 조치를 취했던 날이에요. 그때 이제 2008년 3월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한 5월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차트 분석으로 보면은 좋죠. 지금 쌍바닥 찍은 거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이 4월이니까 한 이쯤 어딘가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베어 스턴스뿐만 아니라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은행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구제금융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7천억 달러 가까운 구제금융 법안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됩니다. 부결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때 이제 3월이죠. 이때 쌍바닥 찍은 줄 알았는데 이 시기에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되면서 45% 급락하는 게 나타나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주가 급락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상 그 진행 과정은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 다음 급락. 지금 만약에 이 당시로 따지면 4월이니까 날짜로만 따지면은 우리는 요쯤에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45% 급락했었다고 해서 뭐 일이 생기고 바로 급락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1년의 흐름이 있은 뒤에 급락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 9월 30일에 그 부시 대통령이 야심차게 시도한 거예요.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법안을 신청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의회에서 부결나면서 시장에 타격을 줬는데, 이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검색해 보셔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어찌됐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해서 바로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1년의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리먼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말에는 저도 100% 동감을 해요. 당연히 시대 상황도 다르고 트리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트리거가 됐던 거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많은 유동성을 풀었고 국채 가격이 급락했던 게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 원인은 똑같아요. 원인은 유동성 부족에 있는 거죠. 돈이 없는 거죠, 시중에. 시중에 돈이 없다는 거는 리먼 브라더스랑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 사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시기별로 정리한 건데, 뭐 앞에는 그냥 넘어가도 이쯤부터 한번 보죠. 2008년 3월부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표시한 거예요. 지금 신용등급 내려가고 있는 거는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용경색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도 신용이 강등됐죠. 베어스턴스 구제. 이것도 이제 JP 모건 대출 형태로 290억 달러 지원. 이것도 지금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죠. JP 모건이 요번에 300억 달러인가 또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뭐 자본 유치에 실패했다. 유치에 실패한 거 굉장히 낯이 익죠. 실리콘밸리 뱅크도 주식 팔아가지고 자본 유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파산한 거잖아요. 구제금융 850억 달러 지원. 연준이 구제금융 850억 달러 지원. 이것도 굉장히 최근 연준하고 미 재무부가 은행에 지원한 게 거의 3천억 달러 되잖아요. 이것도 그때 당시랑 상황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GSES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 2천억 달러. MMF 원금 보장 발표. 이것도 굉장히 똑같죠. 영국 모기지 시장 20%를 점유하고 있는 HBOS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죠. 요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영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스위스 CS은행이 그렇게 됐죠. 도이치뱅크도 위험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봐도,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표시해둔 것만 봐도, 대충 봐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둘 다 마찬가지로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분명 현재 상황과 다르긴 다르지만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 원인은 결국 돈, 즉 유동성에 있기 때문이죠. 다르지만 위험한 건 똑같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따라서 2008년과 같이 지수가 45%나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20% 정도 지수가 급락하는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20%만 급락해도 개별 주식은 심하면 50% 이상 하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좋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아직 이 큰 급락이 안 왔을 뿐이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하락론을 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는 이런 거예요.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가 깜짝 감산을 했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자극받을 수밖에 없죠.
또한 유가 상승과 중국, 사우디, 러시아의 연합은 달러 패권을 흔들고 달러 약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달러 약세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높이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또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연준의 방법은 긴축과 금리 인상인데 긴축과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은행 위기 때문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제 별개인데 찰스 슈왑도 지금 유동성 위기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왔었죠. 특히나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의 깜짝 원유 감산과 관련해선 사우디가 처음 감산을 발표했던 22년도 상황까지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